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동부해안에 인접한 도시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양민족의 침입을 받아 파괴되고 몰락합니다. 그리스 남부 미케네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미케네, 필로스, 롤코스와 크레타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크노소스가 파괴됩니다. 아나톨리아 서쪽 해안 도시인 트로이와 에페소스, 밀레투스, 사르디스도 침입을 받아 트로이는 파괴되고 다른 도시들은 공격을 잘 막아내고 살아남은데 이때 히타이트의 수도인 하투사가 불태워집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인 타르샤, 무가리트, 카데시, 알레포, 켈케미시가 침입을 받아 불태워졌으며 알라시아의 중심 도시인 파포스, 키티온, 엔코미도 침입을 받아 파괴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중심 도시인 비블루스, 티레, 하조르, 아시켈론이 침입을 받아 티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파괴되고 불태워집니다. 참고로 티레는 후대에 이어지는 아시리아의 정복전쟁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도시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때 공격을 9개월 동안 막아냈던 유서 깊은 요새 도시입니다. 나일강 연안의 도시인 사이스, 타니스, 멤피스도 공격을 받았으나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던 신왕국은 이를 잘 막아냅니다. 3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폭풍같이 몰아쳐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초토화시킨 정체불명의 세력을 우리는 바다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바다민족의 대공세로 시작된 지중해 연안의 주요 세력들의 몰락은 앞으로 펼쳐질 그리스와 중동 지역 그리고 지중해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대전환점이 됩니다. 오늘은 바다민족을 둘러싼 서양학자들의 못된 텃세 부리기를 비판하면서 바다민족의 대공세 이후 변화된 세계사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고고학적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함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고고학이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재 약탈과 함께 발전해온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한 후 아메리카의 문명세계를 무력으로 제압한 후 문화재를 약탈하여 부를 쌓는 것을 지켜본 제국주의자들은 국가에서 직접 문화재 약탈단을 운영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도 170명의 문화재 약탈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영국과의 지중해 전투에서 패하자 이집트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영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프랑스로 교환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와 민간에서 고대 도시의 발굴을 주도하고 기록과 유물을 약탈해 가다 보니 숨겨져 있던 역사적 정보를 서양의 학자들이 독점하게 되는데 이는 학문적 성과를 주도하게 됩니다. 200년 전 미케네 문명을 발굴한 고고학팀은 여러 도시들이 파괴되고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사람들을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근거 삼아 도리아인으로 발표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가나안 지역에 대한 고대 도시 발굴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도시의 파괴가 미케네만 한정된 게 아니라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내륙의 도시들도 파괴되고 불태워졌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서양 역사학계는 북쪽에서 남한 도리아인이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키고 지중해 해안을 침입하여 도시를 파괴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도리아인의 침입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학설은 역사학계의 오랜 통솔로 자리잡게 되는데 여기에 지중해 해안을 침입한 세력까지 휩쓸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도리아인이 아니고 바다민족이라는 주장이 이집트 상형문자 기록을 근거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통솔로 자리매김한 도리아인 침입설에 밀려 대세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아인 침입설은 유전학을 비롯한 과학적 검증 기법에 밀려 점점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마이너에 머물던 바다민족이 대안으로 급부상하여 현재 대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게해와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정체불명의 세력이 도리아인이 아니고 에게해에 근거를 둔 해양민족이라는 엠마누엘 두르주의 주장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다민족은 엠마누엘 두르주의 주장을 이어받은 학자들에 의해 에게해 인근의 9개의 해양민족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기원전 1200년경 갑작스럽게 등장한 정체불명의 세력이 아니라 당대의 강대국인 이집트와 히타이트 기록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민족은 이집트나 히타이트의 용병 역할을 하며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강대국의 지배를 거부한 해양민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민족의 대공세는 공통적으로 히타이트, 이집트, 미케네의 중심 도시이거나 동맹 도시들을 타켓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바다민족이 연맹을 통해 무력행위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 존재했겠지만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양민족의 연합세력인 바다민족의 대공세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와 그리스와 중동 지역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리스 남부에서 미케네 문명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도시를 버리고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만큼 정적만이 감돌게 되는 암흑시대가 도래합니다. 미케네인이 버린 땅은 300년이 흐른 후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이 고대 그리스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주요 세력입니다. 바다민족의 본거지였던 에게의 섬들과 아나톨리아 서쪽 해안의 바다민족들 중 일부는 이탈리아와 키프로스,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에게에 남은 사람들이 후대에 고대 그리스 역사의 또 다른 축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의 주요 세력입니다. 즉 그리스 역사의 시작은 기원전 7세기경 바다민족의 후예인 델로스 동맹과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이 중심이 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경쟁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간 무역로이자 일찍부터 지중해를 넘나들던 가나안 지역의 도시들이 진정한 지중해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들을 페니키아라 부릅니다. 페니키아는 비블로스와 티레를 중심으로 시돈 등의 도시국가를 통칭하는 이름으로 갤리선이라는 지중해 항해에 최적화된 선박을 발명한 세력이기도 합니다. 갤리선으로 무장한 페니키아는 완벽하게 지중해를 장악하였으며 후대에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고대 이집트의 선박 기술이 전파되어 이후 오랫동안 지중해를 누비는 최고의 선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던 티레는 아프리카 북부의 식민도시 카르타고를 건설하는데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공화정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오랫동안 경쟁합니다. 고대 이집트 신왕국은 겨우 살아남았지만 지중해의 가나안, 리비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람세스 3세가 죽자 테베의 아문 신전 사제단에 의해 파라오 권력이 교체되면서 신왕국 시대가 몰락하고 분열 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다민족의 대공세는 미케네, 히타이트, 이집트 신왕국 등 청동기 시대의 종말을 가속화시켰으며 본격적인 철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철기 시대 최고의 수혜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전히 세력을 보존하고 있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로 아나톨리아와 이집트에 빼앗긴 고대 중동의 패권을 다시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가져오게 됩니다.